제가 3천만 원으로 1,500만 원 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은 제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이제 지식을 전한다기보다는 제가 하면서 어떤 좀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떻게 좀 잘 해결됐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단기 매매로 단기간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가지고 1,500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처음 이제 경매를 배우게 된 거는 HRD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제가 그 이전에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HRD를 하면서 제가 좀 지식적으로 더 쌓이게 되잖아요. 아 진짜 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경매를 정말 많이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한 열 몇 번 정도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것들은 몇 천만 원 차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정말 근소하게 떨어진 거는 한 50만 원 차이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떨어지기 정말 잘했다. 그때 그거를 낙찰 받았어도 과연 내가 수익을 남길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쉽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가 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단기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개인 매매 사업자랑 법인 매매 사업자랑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도세 부분이 저는 아직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거를 아파트를 낙찰을 하고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양도세를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자금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법인 설립으로 해서 낙찰받은 게 수익적으로는 조금 안 좋았죠. 한 몇백만 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게 경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로 하나하나씩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 매매 사업자가 좀 더 이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진짜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그 법인 사업자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이제 뭐 도장 만들고 그거를 계속 법원을 들락날락 거렸죠. 경남 창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거의 한 매주마다 오니까 그 안에서 이제 판사님이라 해야 되나? 집행관님이라 해야 되나? 이게 저를 보고 자주 보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제가 창원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낙찰을 받게 됐어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삼성으로 시작하는 이제 아파트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파트 평수가 한 10몇 평짜리였고 층수는 한 5층 정도였고 바로 도로변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리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4차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보니까 직접 가서 임장을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주차 타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주차 타워에 그런 관리비 납부를 좀 제대로 안 해서인지 또는 차량들이 그만큼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주차 타워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주차 타워 자체를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몇 년이 돼가지고 아예 주차 타워에는 주차를 못하고 그냥 그 갓길에 주차를 하거나 앞에 한 두 대 정도를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 주차를 안쪽에 되면은 또 요 앞에 차가 한 두세 대가 더 있어가지고 이 맨 뒤에 있는 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차한테 연락을 하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차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차까지 가격이 떨어졌구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낙차 가격이 떨어졌다.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뭐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염두를 해두고 입찰을 했는데, 이때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얼마 정도의 낙찰가를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저 정도 더 적으면은 낙찰이 되는구나. 저 사람은 이제 저 정도 해서 이제 낙찰이 되겠구나. 이 물건은 내가 낙찰 받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정말 조금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물건을 보니까 제가 3차 가격쯤에 적으면은 내가 이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임장을 가고, 임장을 할 때 이 안에 계신 분을 한번 만나 뵀어요. 그때 안에 계신 분은 선순위까지는 아니었고 소액 임차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 임차인이 한 1,500만 원 정도를 변제를 받는, 그때가 뭐 이게 근저당 기준일로 이제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저당 일자로 해가지고 얼마 받는지를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임차 금액이 한 4천 얼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제가 만나보려고 안에 내부를 한번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똑똑똑 했더니 한 두 번 정도 했더니 이제 쓱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문을 살짝 여시고는 뭐 때문에 왔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그때 두들긴 했는데 나올 줄은 몰랐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항상 거절당하다가 전도했는데 들어와서 얘기해보세요 약간 이런 쪽이 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명도 비용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명도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약간 순순히 살짝 문을 열어서 뭔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딱 요만큼 틈 사이로 제가 안을 싹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인테리어가 약간 체리 몰딩이 돼 있긴 한데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그 가격이 그때 당시에 5천 몇백만 원까지였나? 그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문틈 타이로 보니까 이게 그까지 떨어질 물건은 아니다라는 게 확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계신 분한테 제가 명도 비용 이게 때문에 왔는데 제가 이제 입찰자다. 그래서 앞으로 낙찰되면은 한 얼마 정도에 드리면은 명도가 가능하실 거냐를 여쭤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알겠다고 그러냐고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제가 혹시 내부를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거는 낙찰 받고 오셔야죠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 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얼마를 쓸까 막 고민을 하다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 가격이 이만한 이제 4차까지 떨어질 물건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3차 시작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였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순이랑 한 100만원 차인가 150만원 차인가 되게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입찰 이제 그 경매 입찰장에서 그 차순이였던 분이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만났던 이제 소액 그 변제를 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면서 오셨네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도 살짝 끄덕이면서 약간 민망한 듯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가시고 나서 제가 뭐 한번 그 딱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랑 만나기 위해서 한번 집을 찾아갔는데 집엔 안 계셔가지고 쪽지를 붙이고 왔습니다. 낙찰자입니다. 시간 되시면은 한번 연락하고 싶습니다. 하고 붙이고 전화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제쯤에 뭐 한번 자기 가게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게로 찾아가는데,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분이 차순이었다는 거는 자기가 낙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서 저는 사실 위에 대표님이 있는데 대표님이 이 가격 썰에서 쓴 거다. 그래서 나랑 뭐 억하심정을 가지고 뭐 이럴 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입찰을 하셨으니까 아실 건데 차순위로 입찰을 하셨으니까 혹시나 이거를 매입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팔 생각도 있다 우리는 하니까 뭐 갑자기 이제 쓱 앉아 있으시는 얼마에 파실 건데요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게 3차 가격이었고 우리는 3차 가격 받았기 때문에 2차 가격 정도에 팔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고 중간에 이제 몇 번의 이제 협상 아닌 협상이 있었는데 잘 얘기가 돼가지고 2차 가격대 딱 그 잔금을 치르고 나서 5일 뒤에 제가 이 집을 매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한 1,4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는데, 제가 그때 이 1,400만 원이 법인으로 들어가면은 이 법인세가 저는 10%만 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니까 140만 원만 내면은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가 아니더라고요. 그 단기 매도에 의한 중과세가 20%가 더 붙어가지고 총 30%의 이제 돈을 내는, 어떻게 보면 양도세죠. 이런 세금을 내는 상에 처해서 내가 그때 개인 사업자로 들어갈 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건 번 거는 번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제가 뭐 이렇게 주유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했으니까 거기서 좀 깎이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20몇 프로 정도를 낼 것 같아요. 1년 총 계산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1,400만 원 정도를 이제 단기로 매도 차익을 했고, 실제 순수익은 한 1,100만 원 조금 넘게 이제 순수익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야 되는 포인트!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으로 단기 매도를 하는 거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내가 경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개인 매매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해가지고 좀 많은 물건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법인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더 낫다.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만드는 것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로 처음에는 시도를 하시고요. 생각보다 빨리 팔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일단 저는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요거를 요 내용이 빠졌네요. 일단 가격은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이때 대출이 약 전체 금액이 제가 6,100만 원 정도 낙찰을 받았고, 한 3,000, 한 3, 400 정도가 나와서 2천 얼마가 들어간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이자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비는 사실 안 들고 법무비, 취득비 뭐 이런 거 떼고 다 하니까 1.1, 취득세는 1.1%였죠. 떼고 하니까 뭐 한 1,100 조금 안 되게 한 1,000만 원 가까이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이 3천만 원으로 약 한 30%의 수익을 잔금 내고 나서 5일 만에 판 거니까 개꿀이었다. 진짜 1,000만 원 정도를 개꿀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주식과 다르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식보다는 덜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은 아파트나 경매로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의 이 경매 이야기는 좀 이렇게 끝이 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사연이 좀 많은데 요것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이.